그럼 요번에 그 발표는 직접 지원하신 거예요? 발표는 이제 사실 인프콘 쪽에서 먼저 그 아. 섭외 요청이 와서 네네. 네, 저는 너무 신나서 오게 됐죠. 와. 그럼 이거 공개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비행기랑 이제 이런 거를 인프콘 해주나요? 그 원래 이제 인프콘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강연료 이런 게 나오고 네. 있어서 네. 네. 그것만. 그거랑 이제 교통비 약간 네네. 그래도 뭐 서울에서 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쵸. 초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그래서 오셨군요. 네. 그 사실 인프콘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보니까 10,000명 정도 신청을 했고 2,000명만 당첨이 된 추첨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한 5분의 1만 가는 거잖아요. 신청한 사람 중에. 그래서 가려면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발표자도 쉽지 그렇죠. 않은 거 근데 같아요. 발표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으로 섭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고민이더라고요. 이제는. 은재님은 아무래도 그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강의가 있어서 또 인프런에 올리기도 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까요?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떤 내부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인프런에다가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를 올린 이후로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강좌를 구매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근데 그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약간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니까 파리올림픽 기간이랑 정확히 겹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셨어요? 좋았어요. 아 좋으셨어요? 네. 왜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크게 상관은 없긴 하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근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파리 시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파리 북쪽 외곽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의정부 뭐 이런 정도 위치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갈 때마다 너무 관광객도 많고 뭐 교통도 너무 밀리고 좀 어떤 구역은 출입이 약간 제한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생활하시던 분들도 많은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래서 피해서 왔는데 이제 엄청난 더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위는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으셨어요. 너무 습해서. 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정말 계시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을 겹쳐서 그랬더라고요. 최고 피크 때 오신 거죠. 네네. 네, 내일 돌아가신다고. 네, 오늘부터 좀 선선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밤에 창문 열었어요. 어제가 입추였으니까. 네. 그저께. 그저께. 또 언제 폭염이 될지 모릅니다. 시원해졌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오늘은 하죠. 좀 괜찮은데. 한국의 더위는 또 프랑스랑 많이 다르죠. 네, 너무 습하고 진짜 막 찜통 같은 더위인데 네. 이제 프랑스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길을 걸을 때는 그냥 뭐 여름 느낌 전혀 안 나고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 없는 햇빛으로 가면은 되게 덥고 뭐 그러긴 하는데 확실히 한국은 그냥 어딜 가나 에어컨을 찾지 못하면 막 이렇게 죽었다. 서서히 막 이렇게 개구리처럼. 한국은 진짜 좀 힘든 게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다 휴가 가시잖아요. 근데 한국 어디를 다 찍어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도망갈 곳이 없어. 그쵸. 네. 제주도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여름이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더 습하니까. 그렇죠. 네, 해양성 기후라서. 그러면 인프로네트 발표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주제는 은재님이 고르셨을 거잖아요. 네. 그 마침 뭐 그때 비트로 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베이트로 해야 되겠다 하신 건지. 이게 사실 그 올 초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올해는 좀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한 유럽 쪽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그때 코비드가 터지면서 네. 리모트로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고 지금은 이제 멈춰졌지만 JS 컨프 그 당시에 있었을 때도 한번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퍼런스 측에서 발표자 모집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발표자 모집 공고를 또 모아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고 또 그런 트위터 계정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리스트는 뽑아놨었던 상태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비트의 플러그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거를 맘먹고 공부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발표를 핑계 삼아 그렇죠. 공부를 그래서 일단 초안을 그냥 텍스트로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컨퍼런스들에다가 뿌리기 시작했고 뿌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프콘에 오기 한 달 전쯤에 파리에 있는 어떤 미드업에서 거기서 한번 좀 짧은 버전으로 라이트닝 토크 포맷으로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풀 버전을 인프콘에서 하게 된 거죠. 네. 인프콘 그렇군요. 반응은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뭐 네. 잘 들으셨는지 뭐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런 피드백을 보통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인프콘 이번에 6트랙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던 그 공간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셔갖고 아마 거의 막 앉을 자리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주셔서 되게 기분 좋게 잘 발표를 했고 네. 다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인프콘은 발표 끝나면 이제 발표자와 질문이나 이제 얘기를 한참 할 수 있게 장소를 이동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거기서 뭐 사람들은 뭐 좀 재미난 질문이나 그런 거 한 건 없나요? 재미난 질문 기술적이든 뭐 재미나다니까 애매하긴 한데 네. 그냥 이런저런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그냥 커리어적인 고민 같은 거를 물어보시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뭐 그런 질문도 좀 해주시기는 했고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그쵸. 거긴 하는데 아무튼 그 발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하실 분 해서 이제 손드는 형태는 좀 뭐랄까 용기 있는 분들 소수만 질문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인원들 중에 따라오세요 했을 때 일부만 이제 따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작은 규모가 되니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그냥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뭐 막 무거운 질문 꼭 아니어도 뭐 시차 적응 잘 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해주시고 뭐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 경험이 괜찮더라고요. 네. 뭐 그 사람들은 사실 다음 세션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기도 하고 그쵸. 원래 다음 시간도 있는데 그쵸. 거기도 하고 사실 발표를 하면 되게 솔직히 많이 다 해보셨겠지만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막 하고 내 개그가 몇 개 통했구나 뭐 이런 정도의 교감만 없고 그냥 내려오고 끝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끝나고 와서 이렇게 그때 발표 들었던 사람들하고 뭐 발표 내용 아니어도 얘기하는 게 되게 괜찮다는 네네. 생각을 저도 해봤을 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컨퍼런스에 이런 자리가 있진 않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를 예전에 파이콘 가서 처음 봤는데 거기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자기가 이제 어떤 특정 공간을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들 많이 잡아놓고 그럼 이제 강연자들도 자기 세션 이후 1시간을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이 강연자는 여기서 추가 뭐 Q&A도 받네 이렇게 되니까 그 강연 듣고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 깊이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연 듣는 것만으로도 성에 안 차고 이 사람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사에서 이렇게 강연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면서 몰려들어서 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줄 서는 형태가 그쵸, 돼서 그쵸.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나 되게 궁금한데도 끼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거나 하는데 그쵸. 그리고 앞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모여 앉으니까 나도 저거 뭐 안 궁금했는데 저런 건 재밌는 질문이네 이럴 수도 있고
되게 커뮤니티 같은 느낌 살짝 나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컨퍼런스를 인프콘 말고 한 4군데 정도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 컨퍼런스에 이제 오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전부터 이제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막 만나보고 싶었고 말 걸고 싶었고 막 댓글도 주고는 받았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이게 처음이고 네. 막 사진도 찍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큰 컨퍼런스는 그 발표자들만 따로 모이는 대기실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분들이 로비 어딘가에 있으면은 뭐 그 주위로 막 한 100명 정도 둘러싸여 있고 이러면은 사진 셀럽이죠, 같은 셀럽. 거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 사람들이랑 인사 정도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인프콘 측에서 좀 소그룹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갖고 저도 막 그 트위터에서 알고는 지냈지만 얼굴 보는 건 서로 처음이라서 막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하면서 네. 닉네임 얘기해 보시면 그분이시구나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특친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 뭐 누구예요? 그럼 모르는데 네. 이게 항상 활자로 보니까 아. 활자로 보면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로 들었을 때는 누가 그거 맞아요. 모른다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이렇게 아는 네네. 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되게 반가운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내 때가. 저도 제 아이디를 트위터 아이디를 말하면 모르시는데 그 제가 너굴 아이디를 쓰면서 뒤에 그 너구리 뒷모습 꼬리 부분을 푸사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푸사를 봐야 네, 알고. 너구리 꼬리 푸사 써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있어도 이거를 소리내서 읽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그쵸, 게 익숙하지. 그쵸. 네. 이제 들으면 저도 모르는데 집에 가니까 뭐야 되게 친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 많이. 맞아요. 그럼 이번에 발표 말고도 인프콘에 좀 많이 둘러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인프런 아키텍처 뭐 이런 발표도 예. 되게 재밌게 잘 봤고 또 많은 발표를 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긴장이 되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갖고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좀 발표 연습 조금 네. 괜히 슬라이드 막 수도 없이 봤는데 괜히 또 보면 뭔가 나아질까 해서 또 보고 좀 뭐 쉬고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네. 즐기려면 사실 첫 타임 발표하고 맞아요. 하는 게 편하고 네. 막 타임은 그냥 제가 연습도 안 하고 긴장만 되고 맞아. 셋이었거든요. 셋이면 거의 끝나기 네. 직전.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기술 컨퍼런스 자체가 엄청 오랜만이신 그쵸. 거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플레이노드라는 네. 오거나이저. 그러셨구나. 네, 그때가 제가 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고 그 다음이 지금 인프콘이었거든요. 와 엄청 오래된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3번 하긴 했는데 아마 네. 얘기하신 거 보면 한 12년 처음 할 때 아니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이작 오고 뭐 그때가 아니. 맞아요. 그때 그 마이클이랑 로빈 마이클이란 사람이랑 그때 같이 그 사진 한번 찍고 막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이어서 좀 신기했고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원래 살 때도 그렇게 뭐 이벤트를 찾아다니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긴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나와서 살면서 그런 컨퍼런스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서 회사에서 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좀 재밌구나 이래서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또 와 한국은 또 뭐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뭐 좀 100% 알아듣는 언어로 컨퍼런스를 참여하니까 그것도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아싸님도 이번에 인프콘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인프콘 리뷰를 좀 해보자면. 네. 그냥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코로나 영향이긴 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인프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 행사처럼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 기업을 통틀어서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인프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지금? AWS 서밋. 아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그쵸. 같은 그렇게. 행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데뷔도 뭐 계속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숙성한 것 같고 맞아요. 이프 카카오도 소식이 잘 뭐 데뷔 했나요? 하나요? 잘 들어보- 모르겠네요. 올 초에 한것 들어본 같기도 지가 하고. 온라인으로 했나? 하여간 그게 약간 안 돌아오고 커뮤니티 행사는 요즘 다 무너졌는데 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가 처음이기도 하고 작년에 갔을 때도 좀 놀라긴 했는데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됐다 이런 생각. 한창 고인물 파티 같은 느낌이 올해 가면 수년간 다 아는 있었거든요. 코로나 사람들이구만 전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죠? 맨날 오던 사람 오고 그 오던 사람 뻔하거든요. 파이콘 가는 오는 사람과 노드.js 오는 사람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 왜냐면 맞아. 컴퍼스 다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는 좀 확실히 달라졌구나 싶기도 하고 인프콘이 그런 거를 잘 해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는 예전에는 그 막 세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사실 요즘은 그 정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정보는 트위터에서 그냥 내가 얻고 그냥 사람 보러 그래서 원진님도 인사하고 그러고 요즘은 다 원격 많이 하니까 네네. 거기만 가면 한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막 인프콘 아니어도 그쵸. 가면 오랜만이네요. 뭐 대명님 인사하고 대명님도 전 되게 예전에 많이 봤는데 좀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같은데 바빠지셔서 대명님 보고 뭐 그렇게 인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세션은 원재님 세션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밖에랑 부스 네네. 돌아다니면서 놀고 사람들 인사하고 쉬고. 저도 이제 그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떨어졌다가 네. 그 운이 좋았는데 그 저도 2년 만에 갔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참석하고 이제 작년에 못 가고 올해 간 건데 2022년에도 오프라인으로 했었나요? 네, 그때가 그랬던 것 아마 코로나 같아요. 끝나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 3회째인가? 네, 오늘이 어렵다. 이번이 3회였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뭐 세션도 다 재미있고 제가 들었던 세션들 다 재미있었고 뭐 그 회사 동료가 또 하는 세션도 들었는데 그 동료가 하니까 또 더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동료의 팀 소속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근데 저희 팀이랑 같은 회사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른 분들인 거예요. 엄청 그 뭐라 그래야 돼 액티브 하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우리 팀 왜요? 뭐 침체돼 있나요? 인액티브 상태 막 이런. 제가 갔는데 막 기빨리고 계시면 말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재미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다닐 수 있어서 뭐 평소에 못 보던 동료들이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인프콘 탈락자가 8,000명이었으니까 이 탈락자들이 트위터에 이제 도대체 누가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맨날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아웃프콘 같은 거 열어줬으면 좋겠다 인프콘 떨어진 사람들 모이는 거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자청해서 열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인사이트 출판사가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 해서 해주셔서 거기 인사이트 출판사에 계시는 한 분이 이제 행사 이렇게 주최하셔서 그 코엑스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대관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아는 분이기도 해서 거기도 가보고 싶어서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와서 근데 8,000명이 떨어졌으면 인프콘보다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누가 오겠어 처음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40분 정도가 거기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뭐 특별한 다행이네.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트워킹 하러 오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카페가 꽉 차가지고 저는 서서 계속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소심형이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야 이렇게 게스트들 만나고 게스트들 말 이끌어내야 되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꺼내지만 어디 가서 처음부터 말 꺼내는 일이 잘 없는데 이제 거기 갈 때는 마음을 좀 먹고 갔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시 예전에 저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구석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아는 분들 오면 인사하고 뭐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데리고 오면 그분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 거의 정도로만 많았군요. 하고 그래서 약간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교류를 하고 좀 오고 싶었는데 교류를 못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기 컨퍼런스가 사실 인프코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항상 하면 있죠. 맞아요. 추첨하면
떨어진 사람끼리 합시다. 네, 이렇게. 네. 떨어진 발표자와 맞아요. 떨어진 참석자를 모으면 컨퍼런스 하겠네. 네. 이러면서 맨날 나왔는데 실제로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저게 진짜 되네. 약간 이게 이런. 원래 이제 예전에 오렐리에서 하던 그런 게 있었죠. 예, 오렐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팀 미국에서 오렐리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하는 네, 오렐리 출판사 있잖아요. 네, 오렐리 벨로시티?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네. 그, 오스콘.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박캠프라는 걸 열었어요. 아, 그 바로 박캠프. 옆에. 푸캠프 뭔가 보다. 푸캠프 뭐, 박캠프인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것 원래 아닌가? 원래 컨퍼런스 제목이 푸 뭐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박 캠프를 열었는데 그게 또 한참 인기 있었다고 알고 바지 캠프는 안 만들어졌네요. 원래 푸바 바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인프콘으로 왔는데 나오면서 그 담당하신 분한테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도 또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였고 그럼 내년 그분 또 꼭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행사가 있는데 옆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사랑 비슷하게 조그맣게 열려서 재밌죠. 서브 행사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인프런에서 후원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프런에서 지금 행사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 파이콘 준비위원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 노하우가 다 인프콘에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이제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잘 살아있는 커뮤니티적인 느낌이 나는 행사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응원한다는 얘기하면서 옆에 아웃풋콘 열린 거 아니야? 일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인프런이 그것도 후원해 주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인프런 준비도 너무 힘든데 그 얘기까지 하면 자기 회사에서 매장 당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돈만 내시라. 장소만 준비는 할 테니까 돈만. 장소도 아니고 장소 알아보고 하는 것도 이쪽에 살 테니까 돈만. 돈만 하시면.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코엑스 빌리는 겸해서 한 코너만 더 빌려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싸님이랑 얘기 잠깐 하다가 후원 얘기, 그러니까 아싸님이었나? 아무튼 인프콘도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 떠가지고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루비카이크 같은데 갔을 때 기억하는 걸 보면은 회사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다른 장소들 빌려가지고 거기 모이는 걸 또 하거든요. 그렇죠. 외국은 다 그걸 하죠. 그런 식 관점에서 뭐 인프콘이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또 그런 행사들을 같이 열어도 그게 사실 인프콘을 더 키우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자 인프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뭐 그런 것들도 열려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컨퍼런스 좀 1년에 한 번씩은 가니까 거기 가면 거의 꼭 항상 있거든요. 저녁에 오늘은 데이터독, 맞아요. 이 술집은 데이터독, 동시에 여러 개도 있어요. 저기는 스플렁크, 여기는 그린하우스. 그러면 안에가 뭐 다 스플렁크로 도배돼 있고 거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 돼서. 그러네요. 그런 거 해주면 또 재밌겠네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인프콘 오기 직전에 파리 어떤 미드업에서 발표를 짧은 걸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파리에서 .js라는 컨퍼런스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떨어진 통보를 받고 얼마 후에 그쪽에서 혹시 그 이 .js 컨퍼런스 이전에 있을 사전 이벤트에서 그 주제로 라이트닝 토크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파리에 있는 좀 커다란 회사에서 그런 프리 이벤트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총 3명이서 짧은 발표하고 또 거기서 다과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있을 .js 컨퍼런스에 대한 홍보도 미리 좀 하고 뭐 약간 기대감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시간도 되고 좀 재밌더라고요. 상상해 보니까 인프런에서 준비를 못 해주시더라도 이렇게 좀 더 재미있는 부대 행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네. 저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인프콘이 성공한 것도 물론 뭐 잘 기획한 것도 있지만 되게 시점 잘 맞게 요것만 좀 있지 않았나? 큰 행사가 2022년부터 2년부터 그런 포지셔닝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할지 말지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해도 막 온라인으로 그쵸. 하고
그리고 토스나 카카오도 다 온라인으로만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서 약간 확실히 사람 모이는 거랑은 좀 분위기 다른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컨텐츠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아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만나고 하는 걸 떠나서 컨텐츠 관점에서는 되게 중구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개 세션 6개나 주제가 있으니까 모이지 않는 거 특정 네, 그거 뭐 골라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해서 보고 듣고 싶은데 사실 그런 행사 지금 되게 많이 좀 다운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아쉽긴 한데 어쨌건 뭐 좀 큰 행사의 명맥을 유지해주는 관점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회사 서비스의 방향이랑 좀 잘 이어지긴 해서 그렇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PM이랑 DH 디자인도 있었어요. 기획권까지 그래요? 밀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아니요, 하죠? 그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래요? 박혀 있었어요. 다 섞어 있구나 그냥. 네. 근데 사실 선택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발 엔지니어 쪽이 여러 개 보면 한 시간에 뭐 내가 들을 건 하나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 늘려가는. 맞아요. 그래서 6트랙이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 대상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청중들의 그런 어떤 연령층 때문은 아니고 그 청중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연차가 안 되셔서 좀 이제 막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인프런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프콘으로 온다. 네. 그렇게 돼서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요. 가면은 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느낌도 들고 아까 뭐 그 개발자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되냐. 나 지금 막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분위기라서 또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회 때부터 느낀 거긴 한데 뭐 요즘 제가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인프콘을 가면 성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소수 그렇죠. 여성분들이 있었으면 이제는 사실 뭐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느낌이 확 들려요. 근데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런 분위기를 가면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냥 깜짝 놀랐죠. 여긴 왜 이러지? 여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좋아. 그게 약간 맞아요. 저는 뭐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개발 인기 직종이 돼서인지 뭐 인프콘이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그런 거 같고 사실 AWS만 가도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서밋만 가도 AWS 서밋만 해도 괜찮죠. 왜냐면 인프라 모임 같은 거 따로 했으면은 거의 한 명 오실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사실 한 명 오시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냥 다 완전히 남성분들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그리고 확실히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AW 행사가 아직도 잘 된다고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수요가 진짜 많구나. 네네. 많을 수도 있겠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가보고 느끼고 이게 돈 여기가 클라우드가 돈이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 인프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인프라 엔지니어 혹은 뭐 데브옵스라고도 부르고 어떤 조직은 뭐 SR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직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바로 내가 그쪽 분야로 입문을 할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 자격증도 생기고 하면서 약간 문이 열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딴다고 해서 물론 업무를 잘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지식을 쌓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뽑아주는 회사들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인프라 엔지니어 뭐 아니면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AWS 서밋 보면서 좀 그런 느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점점 고여서 고인물이 되면은 인프라 쪽으로 가지는 그런 느낌? 뭐 꼭 그렇다기보다 이제 경험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었죠. 이게 뭐 입사 첫날부터 막 엄청난 인프라를 다루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많았는데 발표 얘기한 김에 발표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선물을 다 하나씩 포장을 다 하셔서 나눠주셨는데 이 선물이 어떤 그러니까 은재님 발표 들으신 분들한테만 발표한 사람을 다 나눠준 건 아니신 것 같았고 제가 알아요? 이제 요 봉투를 그 60개 정도를 제가 만들어서 네. 여기 그냥- 보여주세요. 트위터에다가 저희 제가 팟캐스트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조그만한 있으니까. 명함 사이즈 봉투를 이제 60개 정도를 준비를 했고 네. 트위터에다가도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주시면은 하나 드리겠다 해갖고 약간 뭔가 이제 제가 한국 오는 기회가 많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기회가 되게 드물 일이다 보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긴 하는데 막 뭐 제가 개인인데 무슨 양말 막 티셔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은재님 캐리커처 있는 티셔츠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고양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만들기도 그렇고 뭐 사실 돈도 돈이고 또 그 제가 해서 되게 저퀄리티 막 약간 쓰레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저희 두 고양이 얼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볼까? 막 그 생각도 했다가 이제 시간이랑 이렇게 좀 안 맞아서 그건 못했고 일단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제 슬라이드 같은 거를 다시 보실 수 있게 뭔가 QR 코드 같은 거를 좀 인쇄해서 나눠드리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것만 드리면 또 좀 아쉬우니까 이제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들깨를 좀 넣었어요. 들깨. 왜 네. 들깨입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깻잎인데 아. 깻잎을 이제 제가 그 프랑스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잘 자라요. 손 많이 안 타고 그냥 물만 적당히 주면 잘 자라고 그때그때 하나 둘 따서 먹는 재미도 있고 네. 물론 지금 한국이 이제 들깨를 파종할 시기는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삼아 이제 한국 와서 깨를 주문을 한 다음에 숙소로 받아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서 간해수공업을 이제 혼자 해서 뭐 프랑스에서 이렇게 씨를 들고 밀반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여기 숙소에서 혼자 해서 이제 나눠 드리고 그 QR 코드에 슬라이드랑 뭐 예제 리파지토리랑 링크가 있고 그 밑에 링크를 누르면 이건 사실 들깨인데 뭐 어떤 식으로 파종을 하면 되고 뭐 약간 키우는 방법 살짝 설명 적어놓고 약간 그런 페이지를 첨부를 했죠. 말 그대로 깨알 같은 그런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제가 이게 있다고. QR을 찍어봤는데 미 QR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가 뜨면 이런 게 떠요. 그렇죠. 이상하죠. 피싱? 아 건너뛰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광고가 뜨는군요. 광고가 뜬다. 줄임 처음에 URL 광고 사업을 하는군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사이트 너무 진짜로 해서 은재님이 내 개인 정보에 다시 이게 막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사이트도 막 이게 막 밑에 보면 뭐 티켓도 팔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 건너뛰기를 눌러볼 생각을 못했는데 완전히 당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어쨌든 제 웹사이트 URL을 QR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으로 QR 코드 제너레이터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나오길래 제 URL을 넣었는데 걔네가 한 단계 더 감쌌네. 그러네요. 이거 트위터에 공지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사이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여주진 못하는데 광고도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막 이상한 뭐 구매 유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가 들은 걸까?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에 QR을 꺼내고 저는 이제 씨앗 이런 거 잘 몰라서 이게 뭐지? 프랑스 모래인가? 이게 뭐가 드는 거야 이게? QR에는 광고가 뜨고 이거 뭘 주실 거지? 이런 생각. 이게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더니 QR을 제가 직접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건너뛰기. QR 모양 나왔으니까 될 거라고.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받으신 분들은 광고 건너뛰기 누르면 은재님이 의도하시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 광고는 제가 돈 버는 광고가 아닙니다. 저렇게도 돈 버는군요. 진짜 별거 아닌 이 서비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